안녕하세요, 파이수학입니다. 지난 편에서 예고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뺄셈입니다. 시작 전에 문제 하나만 같이 보고 갈게요. 8 빼기 2 그리고 8 빼기 6. 아이한테는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어른 눈에는 둘 다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아이한테는 8 빼기 6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게 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지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5 빼기 2는 3. 잘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사물을 이렇게 놓고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내 건 5개, 동생 건 3개. 누가 몇 개 더 많아? 이때 아이가 갸웃한다면 이것도 뺄셈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뺄셈은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3을 5개를 놓고 2개를 치우고 남은 걸 다시 셉니다. 하나, 둘, 셋, 3. 맞는 방법이에요. 문제도 잘 풀고요. 그런데 집에서 두 장면이 걸립니다. 하나, 8 빼기 3을 풀 때 아이가 손가락 8개를 펴니다. 3개를 접어요. 그리고 남은 손가락을 다시 하나부터 셉니다.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 하나에 30초가 걸리죠. 덧셈 한 장을 5분에 끝나던 아이가 뺄셈 한 장은 15분씩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뺄셈 문제집을 한 권 더 사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을 더 풀어도 속도는 그대로예요. 둘, 누가 몇 개 더 많아? 몇 개가 모자라? 같은 질문에서 아이가 멈춥니다. 치울 게 없으니까요. 방금 5 빼기 1을 20번이나 풀었는데 두 장면 다 아이가 뺄셈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뺄셈을 배운 방법이 하나뿐이라서예요.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확히 여기입니다. 저 두 장면은 양으로는 어느 쪽도 해결되지 않아요. 뺄셈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방향과 쓰임이에요. 먼저 방향입니다. 왜 아이는 매번 처음부터 다시 셀까요? 아이가 지금까지 연습한 수세기는 전부 올라가는 방향이었어요. 수천 번 반복해서 거의 노래처럼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덧셈의 이어세기는 쉬워요. 6에 3을 더할 때 7, 8, 9 노래를 이어 부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내려가는 방향은요? 9, 8, 7 아이가 이걸 연습한 횟수는 올라가는 세기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자동으로 안 나오니까 한 칸 내려올 때마다 멈춰서 생각해야 해요. 8 앞이 뭐였지? 게다가 몇 칸 내려왔는지도 동시에 세야 하고요. 그래서 아이는 차라리 익숙한 쪽을 택합니다. 다 치우고 처음부터 다시 세는 쪽이에요. 느리지만 확실하니까요. 틀린 게 아니라 가장 앞 순서에 서 있는 겁니다. 10편에서 덧셈에도 순서가 셋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세기, 이어세기, 그냥 알기. 뺄셈도 똑같이 셋이에요. 처음은 다 치우고 세기, 다 놓고 빼고 남은 걸 처음부터. 그 다음이 거꾸로 이어세기. 8에서 셋을 빼면 7, 6, 5, 3번만 내려와요. 마지막이 가르기에서 알기. 8은 3하고 오니까 5, 세지 않고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봐주세요. 마지막 순서는 세는 게 아니에요. 5편에서 5를 2와 3으로 가르는 놀이를 했죠? 그게 여기서 답으로 돌아옵니다. 10편에서 모으는 행동에 더하기라는 이름표를 붙였다면 이번 단원이 하는 일은 가르기에 빼기를 붙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5 빼기 2의 답은 3. 사실 가르기 안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쓰임입니다. 뺄셈이 쓰이는 자리는 둘이에요. 하나는 덜어내기. 사물이 5개 있다가 2개를 덜어내면 3개.
다른 하나는 차이. 내 것 5개와 동생 것 3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2개만큼 더 많다. 둘 다 똑같이 빼기로 씁니다. 그런데 문제집은 대개 앞쪽 하나만 보여줘요. 그래서 몇 개 더 많아? 가 뺄셈이라는 걸 아이가 알아채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둘은 남남이 아닙니다. 8은 3하고 5라는 그림 하나가 잡히면 8 빼기 3도 그 그림에서 꺼내고 8과 3 중에 몇 개가 더 많은지는 같은 그림에서 나와요. 속도와 범위가 한 자리에서 풀립니다. 그럼 문제를 2배로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세기로 100문제를 풀면 다시 세기를 100번 한 것 뿐이에요. 다음 순서로 넘겨주는 건 양이 아니라 이렇게 세봐 하는 한마디입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문제 푸는 게 나쁘다는 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방법이 자리를 잡은 뒤의 연습은 정말 잘 듣습니다. 다만 방법이 그대로인 채로 양만 들리면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세는 방법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집에서 할 일은 5가지입니다. 앞에 셋은 뺄셈의 뜻과 쓰임, 뒤에 둘은 세는 방법이고 하나하나 다 1분이면 됩니다. 준비물은 따로 없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3을 아무거나 같은 것 여러 개면 됩니다. 첫째, 치우지 말고 갈라두기. 3을 5개를 치우는 대신 2 무더기로 갈라놓으세요. 2개와 3개. 그리고 2개 쪽을 손으로 덮으면서 물어보세요. 2를 빼면 남는 건? 아이가 남은 무더기를 다시 세지 않고 셋 하면 성공입니다. 답을 세는 게 아니라 꺼내는 경험이에요. 둘째, 행동 먼저 빼기 나중. 시편과 똑같은 순서입니다. 손으로 먼저 가른 다음에 종이에 적으세요. 방금 한 거 이렇게 써. 5 빼기 2는 3. 빼기는 작대기가 아니라 전체에서 한 부분을 떼는 행동의 이름이라는 걸 손이 먼저 알고 글자가 따라오게 해요. 셋째, 나란히 놓고 몇 개 더. 이게 2번째 쓰임을 여는 활동입니다. 이번엔 같은 사물을 2줄로 쫙 맞춰 놓으세요. 위에 5개, 아래 3개, 하나씩 마주보게. 어느 쪽이 더 많아? 몇 개나 더 많아? 짝이 없는 2개가 눈에 딱 보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세요. 이것도 5 빼기 3이야. 하나씩 짝지어 놓을 수 있는 사물이면 무엇이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쓰임이었고 이제 방법입니다. 넷째, 방향 준비 운동, 그리고 접으면서 다시 세지 않기. 준비 운동은 계산이 아니라 방향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 순수를 보면서 19, 8, 7 같이 세보세요. 하루 30초면 충분합니다. 내려가는 수가 노래가 되면 그때부터 거꾸로 세기가 계산이 아니라 반사가 돼요. 그리고 8 빼기 3을 할 때는 손가락 8개를 편 다음 3개를 하나씩 써보면서 이렇게 해요. 7, 6, 5. 핵심은 남은 손가락을 다시 세지 않는 것입니다. 접으면서 나온 마지막 말이 곧 답이라는 걸 몸으로 겪게 해주세요. 다섯째, 씩가족, 4문장.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는 활동입니다. 3을 8개를 3개와 5개로 갈라놓고 4문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3하고 5면 8, 5하고 3이면 8, 8에서 3을 가져가면 5, 8에서 5를 가져가면 3. 그림은 하나인데 말이 4개가 나오죠. 이걸 식가족이라고 해요. 다 같은 이야기네 하는 순간 외울 것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잡히면 아이는 8 빼기 5를 셀 필요가 없어져요. 8은 5하고 3이 바로 떠오르니까. 하나 더, 빼는 수가 클 땐 반대로 올라가는 게 빨라요. 8 빼기 6은 6칸을 내려와야 하지만 6에서 8까지는 몇 칸이면 2칸에 끝나거든요.
차이까지 지금 해야 하나요? 아직 1학년인데요. 따로 가르치실 필요는 없어요. 문장 하나만 덧붙이면 됩니다. 두 줄로 놓고 몇 개가 더 많아? 물은 다음 이것도 빼기야 한마디. 정식 학습이 아니라 씨앗 심기입니다. 지금 심어두면 나중에 저절로 자라요. 손가락 쓰는 걸 그냥 두면 습관이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손가락이 아니라 다시 세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세는 손가락과 접으면서 내려오는 손가락은 완전히 다른 방법이거든요. 방법이 넘어가면 손가락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먼저 뺐으면 다음 순서로 갈 발판이 없어져요. 그리고 문제집을 덮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루 2장은 그대로 두시고 첫 한 문제만 갈라두고 시작. 그중 5문제만 접으면서 내려오기. 딱 그만큼이면 충분해요. 뺄셈이 덧셈보다 느린 건 아주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원래 늦게 오는 게 맞아요. 지금 느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이 하나뿐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3줄 정리입니다. 하나, 빼기는 가르기를 옮겨 적은 기호예요. 답은 가르기 안에 이미 있습니다. 둘, 뺄셈에 쓰이는 자리는 둘. 덜어내기와 차이. 몇 개 더 많아 같은 질문도 뺄셈이에요. 셋, 세는 방법에는 순서가 셋. 다시 세기, 거꾸로 세기, 가르기에서 알기. 오늘 저녁 딱 2마디. 몇 개 더 많아? 이것도 빼기야. 그리고 다시 세지 말고 8은 3하고 5. 참, 맨 처음 문제 기억나시죠? 8 빼기 6. 6칸을 내려오려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6에서 8까지 2칸으로 뒤집으면 금방이죠. 오늘 저녁 아이한테 이 뒤집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은 조금 특별합니다. 주인공이 제로, 0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 아이에겐 생각보다 큰 사건이거든요.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곳, 파이 수학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